안녕하십니까. 함께 배우고 같이 나누는 나도 강사다. 논문 작성과 통계 분석 기초 제4강 논문 작성법을 강의할 목포공업고등학교 박종석입니다. 먼저 논문 계획서 작성인데요. 처음 보시면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주제는 거창한 제목이나 지나치게 국수적인 제목은 지양하고 연구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주제여야 되겠고요. 연구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연구 목적은 연구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연구 목적을 명확히 기술, 연구의 참신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 내용과 문헌의 범위를 고찰하는데요.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흐름을 기술하고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입니다. 연구와 관련된 이론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인데요. 그래서 연구 문제는 의문으로 간단하게 진술하고 가설은 간단 명료하고 가치 중립적이며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실험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실험할 것인지를 기술해야 되고 자료 수집은 절차와 방법을 서술해야 되겠고요. 자료 분석도 통계적 방법을 기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상되는 논문의 목차,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과 틀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이렇게 논문 작성 계획서를 다음과 순서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 분석 기초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정했냐, 먼저 교사의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논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논문 순서는 목차는 이렇게 되겠고요. 연구 방법은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 그리고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는 거고요. 연구 문제는 교사의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인권의식 실태 및 수준은 어떠한가, 마지막은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논문 계획서를 작성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피드백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치는 영향은 사실 비슷한데요. 논문 계획성은 목표입니다. 목적, 필요성, 내가 왜 이 논문을 작성하는지 알리는 거고요. 연구 내용 및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세 가지만 했고요. 연구 방법은 어떻게 문헌 연구 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어떤 거고 종속 변수는 어떤 걸로 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다중회계를 쓰고 마지막에 참고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논문 작성을 계획하면 실제로 이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의 계층 구조입니다. 사실은 각 대학마다 혹은 학술지마다 논문을 작성하는 순서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대학에 있는 논문 양식과 혹은 학술지에 제시해주는 논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가장 맞고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문 작성 계획 혹은 논문 작성법 안에서 글을 쓸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인용문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참고문헌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APA 스타일, 미국 심리학회에서 나와 있는 공식이고요. 하나는 시카고 스타일, 공학적으로 공학 자연 계열이 글쓰기 할 때 맞춰야 되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일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차의 계층 구조는 이렇게 일장,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다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느냐 논리적으로 하나만 통일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나와 있는 제1장, 1절, 그 다음에 1항, 그리고 작은 가로, 양가로, 그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 표현 양식입니다. 문장과 문체, 문장의 시제는 과거형 혹은 현재형 이렇게 사용하고 가설이나 제안의 경우 미래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표현은 단정적이거나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고 문단의 단락은 내용을 달리할 때만 구분해 줍니다. 그 인칭과 존칭인데요. 논문에서는 대부분 3인칭, 1인칭 대신에 필자는, 아니면 저자는, 연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논문 표현 양식에서 외래어 표기는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쓰기보다는 변형해서 표기하고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특수 용어는 의미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원어를 가로 속에 표기하더라. 표와 그림, 논문에서 표와 그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를 표로 아니면 그림으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쓰이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참고문을 인용할 때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용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원문의 표현 자체가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문 속에서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H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아니면 독립대계.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1972년,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1980년에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거고요. 독립된 단락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떠어떠한 글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 논문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간접 인용입니다. 원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말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이고요. 다운표는 사용하지 않으나 자기 견해가 아니라 인용된 타인의 결론이라는 점을 본문 속에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인용의 표시 방법입니다. 이 자체는 국문하고 영문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회 내용에서 표시 방법에 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문은 대부분 우리가 할 때 예를 들면 진로 성숙은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지용근이 2004년에 했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지용근 가로 열고 2004 지용근은 진로 태도 성숙은 다다다다 해서 의미한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표현의 양식이기 때문에 방법이니까 본인이 앞뒤 문맥이 어느 게 더 나은가 판단하셔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작성 요령입니다. 이건 역시나 대부분 다 학교 논문 양식에 따라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대표적인 거니까 홍길동 가로 열고 2009년하고 청소년점 이건 이제 책이기 때문에 단행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수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송대에서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위 논문이다라고 하면 홍길동하고 논문 주제하고 점 찍고 석사 학위 논문 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인용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네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문집에서의 논문, 그러니까 페이퍼 논문은 뒤에 보면 페이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단행된 그 문헌의 날짜 그것까지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문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